전주 에코시티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 신축 공사가 주민 반발로 멈췄는데 조만간 새 부지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전소의 새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됩니다. 벽지 노선에 도입된 수요 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버스와 택시 승객이 줄어들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주에서 이사를 할 경우 유난히 수도 요금을 정산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교육청의 빗나간 수급 예측 탓에 제때 발령을 못 받은 초등교사가 27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 공사가 주민과의 갈등으로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죠. 전주에서도 에코시티에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 신축 공사가 주민 반발로 멈췄다가 새 부지를 찾기로 합의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전에 송천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에 고압 변전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완공 예정은 내년 4월입니다. 한전은 내년 말 입주를 시작으로 모두 3만여 명이 살게 될 에코시티와 완주군 일부 등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원래 변전소는 에코시티 내 항공대대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대 이전이 늦어지자 에코시티 내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가 공사비를 400억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옛 송천역으로 최종 변경됐습니다. 이에 송천동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도 부지 이전을 요구했고 변전소 공사는 20% 진행된 채 멈췄습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온다든가 그 옆에는 또 밀집지역인 수공 한 2,000세대가 상주하고 있고 또 요 주변의 상권도 여러 가지 등등해서 한전은 부지 변경에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공사 일정이 빠듯해 에코시티 등의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커지자 한전과 주민, 정치권과 전주시 등은 이달 초부터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최근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도심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승객이 적은 벽지 노선에 수요 응답형 버스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택시 승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고산면사무소 앞에서 12인승 수요 응답형 버스가 출발합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동상면에 이 버스를 도입해 반응이 좋자 올해는 동상면에서 고산면을 잇는 구간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루에 20명 정도가 신설된 구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하네요. 그전에는 버스가 2-3시간마다 한 번씩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게 있으니까 편해요. 이렇게 되자 당장 고산면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줄었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동상면에서 고산면에 시장이나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던 손님을 빼앗겼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님만 다 따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택시 손님만. 예. 그런 게 우리는 지장이 많죠.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수요 응답 버스가 도입된 노선에는 벽지 노선 손실 보전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업체로서는 승객과 보조금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타격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금 동결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요. GRT 응답형 버스가요.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확대할 경우 버스,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운수업계와의 이해 조정이 제도 시행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중 두 나라가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함께 개발하고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두 나라의 경협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공동 투자 유치와 규제 개선 등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한중산업협력단지 예정지가 있는 옌청시도 공동투자협력과 단지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심판 내수 파문에 휘말린 전북현대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구단 프런트와 선수단 간의 소통 강화,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대한 약속 등을 담은 쇄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전북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상벌위원회 소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전주에서는 유난히 수도요금 정산을 제때 하기 어려워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진우현 씨는 아파트 거래를 할 때마다 고객들의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정산해 줍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정산을 하려면 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아주 불편하고 잘 안 됩니다. 5분, 10분 동안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오전에 일을 하려다 오후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도시가스는 전주와 완주를 8개 구역으로 나눠 요금 정산을 돕습니다. 시간만 정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처리가 쉽습니다. 그거 마감 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하시거든요. 이사 정리 다 하신 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기요금 역시 24시간 상담 전화를 통해 빠르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맑은물 사업소는 직원 6명이 전주 23만 가구를 도맡아 모두 전화로만 수도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화 연결이 제때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거를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수도요금 이사 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요금 정산과 납부, 자동이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 맑은물 사업소는 내년쯤에나 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2년에 중단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 재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강원과 인천 본부가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하지만 전북 본부는 제외됐다면서 금융권, 정치권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 금융기관들은 화폐 수급 거래를 위해 대전과 광주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군산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대에 출입이 통제됩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주변에 풍력 발전기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남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은 남방파제에 무단 침입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초등교사가 270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교사 정원을 줄였고 교육청의 교사 수급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등 임용고시 합격한 A씨는 아직까지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씩 학교를 옮겨가며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 정교사로 교단에 설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발령이 빨리 나서 옮겨다니지 않고 그냥 하면 좋은데 학교를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는 273명입니다. 지난해 합격자 12명은 1년 넘게, 올해 합격자 261명은 전원이 임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명태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교사를 선발한 것도 원인입니다. 필요한 인원보다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원이 기간제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합격을 했으면 이제 즉시 발령 나기는 힘든 구조죠. 학령 인구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대부터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통폐합 등 대학 구조 조정까지 연결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소 한 학기, 길게는 1,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 대기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교사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도의회 예결특위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전라북도가 초기 지급한 100억 원의 법정 전출금을 누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 예산의 경우 정부 책임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의 부결 처리를 따지기로 해 누리 예산 편성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제 결정에 반발해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전교조 전북지부가 농성을 멈추고 교원노조법 개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전국 단위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북교육감은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위의 직권면직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파트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는 이보영의 전시회와 젊은 무용수들의 춤판, 그리고 이흥재의 사진전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중저음의 첼로 선율이 흐르는 무대 위로 두 남녀의 느릿한 몸짓이 이어집니다. 쉽게 다가설 수도 떨쳐낼 수도 없는 슬픈 연인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우진문화공간이 마련한 젊은 춤판에는 비보이팀 라스트폰의 창단 멤버인 배병엽을 비롯해 박정미, 성지선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좌우로 늘어선 무채색 아파트의 창틀 사이로 일상의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푸른 풀밭으로 변한 옥상에는 종이배가 떠다닙니다. 작가 이보영은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 속에 담긴 개인들의 꿈과 희망을 독특한 화풍으로 담아냈습니다. 삭막한 그런 공간인데 그 속에서 각자들 자기만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꿈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호수에 비친 겨울산의 풍경이 한 폭의 수묵화를 펼쳐놓은 듯합니다. 이른 봄 막 돋아난 새잎 사이로 떨어지는 꽃송이는 황홀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장을 지낸 이흥재 작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의 풍경을 앵글에 담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으로 물든 대숲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농민화가 박홍규는 피놀이로 향하는 전봉준을 통해 혁명가의 쓸쓸한 뒷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만규, 이기홍, 유대수 등 그림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갈망했던 민중미술작가 7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쌀과 밭 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에서 17만 2,900여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300여 농가 0.7%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까지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원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 신설됩니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8년까지 도통동에 52억 원을 들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 5만여 권을 갖추게 됩니다. 시민이 주워 지구대에 맡긴 지갑이 사라져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에 한 시민이 거리에서 주워 전주 모 지구대에 맡긴 지갑이 내부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채 사라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받은 순경이 지갑에 있던 명함으로 한 여성과 연락해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광주의 모 지구대 소속 32살 김모 순경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순경은 이달 중순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정읍에 사는 가출 청소년을 만나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김제한 저수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김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신체를 훼손한 흔적이나 인근에서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성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